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 영자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흔들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신감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날 포기했던 것들, 참아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도.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30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면 여의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길을 참 좋아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설레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마지막으로 걸은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56살의 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날도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커튼을 열고 밥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안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자는 경기도 수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사람 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밝은 눈매와 둥근 미소는 누구에게나 금세 호감을 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도 영자는 늘 참 상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5세 지금의 남편 이성호를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사했고 성호는 이듬해 들어왔습니다. 선배와 후배로 처음 마주했을 때 성호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묵하다기보다 차분했습니다. 맡은 일은 미루기보다 끝까지 해냈고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히 앉아 옆 사람 잔이 비면 먼저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어. 그것이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 신뢰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신뢰는 점점 커져 사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 영자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일과 임신을 함께 감당하기가 버거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가 생기면 온전히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한약을 먹고 몸을 챙겼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사귀며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밝게, 늘 상냥하게. 그러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괜찮지.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임이었습니다.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없는 부부의 삶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성호는 회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영자는 집을 돌보며 남편의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자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또 괜찮아졌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도 몇 가닥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세월이 어디로 갔는지 왠지 서글픈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성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고
걸음도 예전보다 여유로워졌습니다. 가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영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녀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바라보거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는 일이 늘 먼저였습니다. 창밖을 보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그렇게 익숙함으로 고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습니다. 단단하게 쌓인 것도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균열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호가 퇴직하던 해, 봄이 막 지나가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이성호가 퇴직한 것은 5월 초였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그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건네준 것이라 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봐요. 성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평일 낮에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이 영자는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처음 안주는 괜찮았습니다. 성호는 집안 이것저것을 고치겠다며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을 갈고 느슨해진 서랍 손잡이를 조였습니다. 영자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고칠 것이 없어진 성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어디선가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뭐해요? 점심은 뭐예요? 오늘 날씨 좋네. 어디 나갈까? 처음에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하루에 10번, 20번이 되자 영자는 조금씩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 성호의 습관은 사실 결혼 초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나는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이제야 귀에 들리고 눈에 밟혔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영자는 살짝 숨을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고 사소한 일로 아침부터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하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계속 돌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영자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책을 덮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슬리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영자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새삼 이상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사를 그만두었던 날, 아이를 기다리던 시간들, 명절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순간들, 하루하루를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영자는 그 물음에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날씨 좋다고 했고 매일 저녁 오늘 뭐 먹을까를 물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혼자 참아왔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성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이 켜진 채로 영자는 치우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환해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된 이름은 윤지연,
영자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이 약간 기울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식탁에 앉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성호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그 문장 하나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문장 하나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또 고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성호가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기대어 서 있을 때였습니다. 영자는 행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메시지 누구예요? 성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창이야. 오랜만에 만났어.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조용히 성호를 살폈습니다. 성호가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산책이라고도 했고 친구를 만난다고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그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환해 보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도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이영순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꺼내는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영자는 그 순간 이미 알아챘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가 어떤 여자랑 같이 집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기보다 사실을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날도 성호는 아침부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복이 아니었습니다. 다려진 셔츠에 향수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외출했어. 나도 나왔어. 두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내내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근거린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설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버티는 소리였습니다. 성호는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모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주인공 윤지연이었습니다. 성호는 그녀를 보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 표정이었습니다. 영자에게는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았던 그 표정. 두 사람은 나란히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이 아닌 사람들처럼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자야, 괜찮겠니? 들어가 보자. 영순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전부였고 전부가 사실이었습니다. 영수는 영자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아이 대신 남편 곁에 남기로 한 삶. 명절마다 친척들의 시선을 견뎌온 시간. 하루하루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자신을 조금씩 지워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뒷모습 하나로 응축되어 영자의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나에게는 저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언제였었나? 나는 그 사람 곁에서 무엇이었을까? 소리 없는 질문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너무 아프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영자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했고 반대로 무언가가 꽉 들어찬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선택한 삶이 이 정도였던 걸까? 그 생각들이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영자의 손을 이끌어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자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문화센터 강의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 깊은 사이는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숨겼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거면 왜 숨겼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배신감에 분노했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지금이 이 배신감과 슬픔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30년을 다시 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며칠을 거의 말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밥은 차렸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이 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하던 날,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아이를 기다리며 울었던 밤들, 참고 버티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 나는 행복했나? 그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늘 무언가를 견디는 것과 함께였습니다.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면서 유지해온 평화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어느 아침 영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침실,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56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물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성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성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성호는 몸을 일으켜 영자가 앉은 의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내가 그때 어떻게 되었었나 봐. 제발 영자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충분히 생각 많이 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야기했다가는 모든 걸 쏟아내었다가는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더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무섭고 지금보다 더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작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삶보다 더 못한 삶은 살고 싶지 않아.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되뇌이듯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성호는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영자는 잠시 처마 밑에 섰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탈한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쁜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슬프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영자는 그 복잡함을 애써 다독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가 그쳤을 때 그녀는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홀가분하였지만 그 고요함이 점점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고 밥을 먹어도 함께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집안에 나 말고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그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편안했고 곧 익숙해져 갔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출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작고 단순한 자유가 그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자유가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베이커리를 시작한 것은 작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홈 베이킹 기초과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영자는 쿠키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버터 냄새가 교실에 퍼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반죽이 감촉을 느끼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집중이었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빠지지 않고 수업에 나갔습니다. 쿠키에서 머핀으로, 머핀에서 케이크로, 케이크에서 천연, 발효빵으로 배워나갔습니다.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의 탄성이 느껴질 때,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때, 구워진 빵의 향기가 집안에 퍼질 때 영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만들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영순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직접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는데요. 그 칭찬에 말 한마디가 어찌나 기분 좋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내기로 했습니다. 젊을 적부터 한 번쯤, 죽기 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가게를 내요? 영자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씩 웃었습니다. 가게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조그맣게 자리 잡았습니다. 영자네 디저트라고 썼습니다. 간판도 직접 골랐습니다. 하얀 바탕에 작은 글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을 처음 연 날 손님이 셋 왔습니다. 2명은 지나가다 들어온 것이었고 1명은 문화센터 강사였습니다. 개업 축하드립니다. 응원하러 왔어요. 멋지십니다. 잘 될 거예요. 화이팅! 강사의 말에 영자는 눈시울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티나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포장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게 불을 끄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만족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가게에 출근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여기 마들렌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여기 쿠키만 먹으려 해요. 가게의 빵들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그것들을 하나씩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반죽이 실패하기도 했고 손님이 뜸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이 되면 다시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삶이 다시 활기차고 즐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에 이걸 하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가게를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과거는 잊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영자는 가게 문을 열며 환기창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싱그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구울 레몬 타르트 반죽을 전날 밤부터 냉장 숙성해 두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고 앞치마를 묶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가게 아래층 건물에 헬스장이 생긴 것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건 그해 여름부터였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뻐근했고 손목이 가끔 욱신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몸을 관리하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영자는 어느 날 헬스장 계단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나이가 있는데 혼자인데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최민석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도 조용했고 동작을 알려줄 때도 억지로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과하지 않은 친절이었습니다. 처음 기구 앞에 서서 머뭇거리는 영자에게 그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규칙적으로 헬스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운동이 목적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한결같았습니다. 특별히 영자에게만 친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와 나누는 대화는 짧았습니다. 오늘 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럼 이 동작은 빼고 오늘은 이쪽으로 해봐요. 말이 많지 않아도 영자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민석이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끝나셨네요. 좀 일찍 문 닫았어요. 저도 마감이에요. 근처에 벚꽃이 많이 피었던데 같이 산책 가실래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잠깐 걸어볼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영자는 그 길을 걸으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길이 좋다고 생각했던 먼 젊은 날의 자신을. 벚꽃이 예쁘네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도 고개를 들어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영자는 한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설레는 것인지 그냥 포근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런 편안함도 사랑일 수 있구나.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가게도 바빠졌습니다. 딸기 타르트가 잘 나갔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고 주말이면 데이트하는 젊은 커플들도 왔습니다. 영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빵을 내밀었습니다. 가게 일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이 공간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화센터 강사가 오랜만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요? 뭐가요? 얼굴 표정이요. 밝아졌어요. 아니, 그냥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집에 오는 길에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봐도 된다고. 하지만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봄날의 어느 저녁, 영자는 가게 불을 끄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꽃잎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젠 나답게 살아도 되겠지. 조금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오니까요. 김영자의 봄은 그렇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